아 맞췄네.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2024년 9월 22일이고요. 이거 녹음 한 번 할 때마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 느껴.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그쵸. 금방 이렇게 한 번 하면은 이렇게 시발 벌써? 이제 4분기네. 됐다. 이제 명절도 끝나고 10월이 다가오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요.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길었던 여름이 지나고 또 5일간의 명절 연휴도 지나고 와서 별 돌아온 내용 없이 그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 이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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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138번째 시간이고요. 베테랑 2입니다. 오늘 뭐 인사했듯이 이분님과 함께하고. 네, 뭐 잘 지냈습니까? 예, 뭐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예, 뭐 그냥 별일 없이 아, 잘 지내고 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내가 그 여러 번 얘기한 건데 이 좋은 날씨에 또 등산화를 또 신고 오셨더라고요. 아니 뭐 추우니까. 춥다고? 여름에도 저 가끔 신었잖아요. 기온이 떨어지니까. 기분이 예. 양말도 신어야 되고. 한 40도 넘어가야 센 날 신나요? 아니 샌들을 평소에 신었다가 네. 정말 거짓말처럼 네. 더위가 끝나는 바람에 샌들과 등산화 중간은 없는 건가요? 중간도 있죠. 아 있어요? 너무 근데 그 확 신발을 넘어가는 것 신고 같아서. 온 적도 몇 번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저 그때는 눈이 안 가는데 아. 등산화를 보면 와 얘가 또 이 평범한 이 고향 스릴을 또 사는 산악지형으로 만드는구나. 오면서 아마 언덕 하나 있을 텐데 네네. 집에 올 때 예. 그것 때문에 너무 그 짧은 한 20m짜리 언덕이 하나 있는데 가파르죠. 너무 가팔라서 예. 그렇죠. 겨울에는 스틱도 들고 오신다고. 예. 예. 발에다가 이제 얼음 방지용도 좀 깔고. 아이젠. 예. 아이젠도 좀 깔고 해서. 예. 그때 한번 그것 때문에 지각한 적도 있죠. 그렇죠. 언제요? 저 여기 녹음실 지각한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렇죠. 가끔. 근데 그냥 뭐 하는 얘기죠. 뭐. 아차차 하셨나 보네요. 네? 예. 아차차 하셨나 아니, 맥락상 제가 지각을 해줘야 뭔가 스토리가 맞는데. 했다고 그죠? 하면 되잖아. 안 한 걸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아까부터 언덕 20m에서 무슨 아이젠 차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하고 있는데 이 형이 또 말도 안 되는 메탈을 하는구나 하면서 말도 안 되게 받아주는. 그래도 이거는 제 또 대외적 신인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인도. 예. 저 신인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엄청난 유튜버나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래요. 언젠가는 저 등산화를 벗겨줄 어떤 여성분을 만나야지. 네네. 되지 않을까. 아니면 제가 잔소리 한다고 벗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가족이 등산화 좀 신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여자친구 생기면 그때 벗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가끔 안 신고 다닐 때 제가 추측을 하죠. 있나 보다. 그런 걸로 추리해봤자일 텐데. 풋풋하게 신고 나갑니까 그래도? 네? 저는 제 느낌대로 신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지만 또 중요한 자리에서 트레킹화를 신진 않죠. 예. 근데 저녁에 오늘 저희 청첩장 모임 있는데 거기도 이제 등산화를 신고 가겠네요. 그렇죠. 그치만 뭐 거기가 신발이 크게 중요한 뭐 그런 건 아니라. 예, 가는 장소 자체도 뭐 신발이 그렇게 도드라지게 뭐 그렇진 않습니다. 예, 부각이 되는 곳은 아니기 파인다이닝도 때문에 아니고 예. 그냥 뭐 동네 네. 고깃집이니까. 예. 결혼식장에는 나름의 또 또 이렇게 그 세리머니용 신발이 있어요. 있어요? 예. 다행입니다. 네. 나름 TPO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since 2011부터 네. 꾸준히 이제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어. 해도 바뀌지 않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화도 안 나요. 화 안 나는데 그냥 한번 이걸 왜 화내세요 이거를? 그냥 시비를 걸어보는 거야. 세상에 화낼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친구가 이제 등산화를 신고 온 거에 대해서 화를 내도 사실 화가 안 나지만 그냥 한번 시비를 걸어보는 거야. 네. 듣는 이분도 여기 또 지랄이네. 그치만 뭐 관심을 가져주는 게 어디야? 뭐 이런 거죠. 생각하나요? 예. 그래요. 이런 관심 감사하죠. 방송인이라면 이 정도 관심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얼 신발이 좀 편하죠. 네네. 편해. 약간 코난 느낌도 나고. 코난이? 예. 코난이 이제 등산하시나요? 코난이 이제 사건을 해결할 때. 애가 시계에서 다이얼 돌려가지고. 그 운동화도 약간 있잖아요. 예. 코난은 안 봐가지고. 네네. 네, 쓸데없게 또 하나 뽑아봤네요. 네. 예. 사실 뭐 이렇게 근황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근데 뭐 등산화를 한번 조져봤어요.
뭐 다음 달에 좀 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어떤 행사죠? 뭐 선거가 있어가지고 어떤 선거? 뭐또 간단한 선거가 있습니다. 예. 개인적인? 아니요 보편적인 교육감 보궐선거? 교육감 보궐선거가 예. 있어서 꽤 큰 선거인가요? 예, 선택할 준비를 지금 만반의 준비를 기울이고 있다. 그렇군요. 예, 10월 16일에 유권자로서 예, 진행이 하고 12, 13일에 사전 투표도 할 수 네. 있고요. 재보궐 선거라서 네.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뭐 그런 거 없나요? 다른 뭐 그래 뭐 새로운 등산화를 검색해 봤다든지 아니면 그 명절에 또 이제 가을이니까 또 등산화의 계절이 또 오고 있거든요. 아. 단풍맞이 또 신발 얘기가 아니고 이제 명절에 이제 동생 네. 그 예비 신랑이 와서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어땠나요? 뭐 좀 고날이 좀 했나요? 고나리를 뭐 굳이 어차피 제 그래? 동생이 데리고 살 건데 뭐 제가 굳이 고나리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우리가 또 영화에서 많이 보던 어떤 흔한 한국의 오빠들의 어떤 신경전 이런 거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테레오타입에서 벗어나는 인물이긴 한데 저는 굳이 동생과 신경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네네네. 동생 그게 괜히 제 HP를 깎아먹는 행위라. 너는 너 나는 나. 굳이 뭐 네네. 네, 굳이 동생의 심기를 어차피 좀 있으면 나갈 사람인데 그죠. 굳이 네네. 심기를 한 건드리고 싶지 번이라도 않고 뿌링클 얻어 먹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뭐 그렇게 해야 뭐 닭다리라도 하나 뜯고 가기 전에 라스트 뿌링클이랄지. 그렇게 해야 뭐 봉이라도 하나 더 먹고 하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 이제 매부될 예비 매부가 되게 좋은 분이어서 마음에 들었나요? 예.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너는 안 가니 이런 얘기를 안 하시던가요? 항상 하시죠. 한가나요? 예. 뭐 있어야 가지 않겠냐. 뭐 상대가 있든 돈이 있든 갈 수 있는 건데. 근데 아직 단계가 무르익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알면서도 물어보시는 게 참 부모님 마음 같아요. 그렇죠. 돌아온 대답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게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시는 거죠. 네. 했으면 스트레스 좀 좋겠다라고. 받아라. 나 스트레스 받으니까 너도 받아라. 이런 느낌으로. 저도 좀 이번에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그게 특별히 전 싫진 않습니다. 싫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 건지는 알고 있어서. 그래요? 부모님의 생각은 또 다르지 않을까? 실제로 그쵸.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불이 날 수도 있죠. 그렇죠. 이제 속 터지는 강도로 보면 부모님이 더 속이 터지실 테니까. 그래요. 뭐 요즘에는 근데 또 결혼 나이대가 워낙 넓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안 내려갔다 오지 않으셨나요? 근데 또 좀 어떻게 연락을 드리셨나요? 전화했죠. 전화로. 네. 그래요. 저는 또 떨어져 산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어색한 그런 상황이라서 오래부터 그렇죠. 있는 시간 자체가. 네. 이제 거의 뭐 이제 떨어져 산 기간과 같이 산 기간이 점점 비슷해지는 쪽으로 가고 조금만 있잖아요. 더 하면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독립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루트인데 저는 아직까지 아니 뭐 요즘에는 뭐 워낙 또 이제 집세 막 이런 것 때문에 자산 증식을 위해서 또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런 거 부럽진 않아요. 혼자 살면서 느끼고 성장하고 이런 것들, 혼자만의 시간. 또 물론 뭐 그 고독을 이제 적응하고 뭐 이겨내는 시간도 몇 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훨씬 편한 것 같고 돌이켜 봐서 또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죠. 뭐 식사 문제랄지, 뭐 청소, 뭐 각종 뭐 비용 뭐 이런 게 하긴 많은데 그럼에도 그걸 스스로 처리해 왔기 때문에 또 배우는 게 있고. 네, 물론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이 덜 나가고 모여 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근데 그거는 뭐 할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확실히 혼자 사는 분들의 대부분은 만족하시더라고요. 그 비용 문제만 그러니까 빼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게 있어요. 네. 너무너무 행복하다. 뭔가 나만의 세상이 있죠. 만들어진 느낌. 근데 이제는 그 느낌도 사실 뭔지 잘 모를 정도로 너무 익숙하긴 한데, 근데 그게 만약에 뺏긴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뺏긴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소중하고 익숙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걸 상상하기 힘들다. 네, 상당히. 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비록 내가
그 화장실 배수구에 베이킹 소다를 뿌려가면서 청소를 하더라도 싱크대의 어떤 쿰쿰한 냄새를 해치고 음식물 쓰레기를 내 손으로 버리더라도 거기서 얻는 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네네네 이 길을 가겠다. 이미 돌아갈 수 없다. 이미 내 길이 되어 있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끔 저는 그럴 때 느끼는데 청소할 때 제일 좀 이렇게 힘든 순간이 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아니면 배수구 청소를 한다거나 제일 더러운 걸 목격해야 되고 냄새를 맡아야 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렇죠. 역설적으로 그때 좀 소중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네.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게 내 삶이지 사실. 이런 순간들이 있어야지 내가 변기를 닦고 뭐 배수구 청소를 하고 이럴 때 오히려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낄 그런 게 있어요. 삶의 작은 고난들을 마주하면서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을 다시 오히려, 한번 또 일깨워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뭐 사실 번지르르한 그런 어떤 순간들만 이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더러운 것들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보면 연속이죠. 번지르르함과 지저분함의 연속인. 그럴 때 오히려 건데. 상당히 마음에 어떤 위안이 된달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또 이브님은 직접 그런 거 하시나요? 배수구 청소 이런 거? 배수구 청소를 뭐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이래서 아직 이브님이 거기까지는 어른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냥. 뭐 간간히 세면대는 청소하는데 에이 뭐 세면대 뭐 문지르면 다 지워지는데 세면대 코팅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세면대 청소 오래 안 하면 은근히 그 이제 그 배수구 쪽 말고 배수구에서 좀 퍼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때가 제일 많이 끼더라고요. 그렇죠. 물 내려가는 부분. 네네. 그 부분도 청소를 주기적으로 안 해주면 힘들더라고요. 물때 정도인데 물때 가지고 물때 문지르면 지워지고 뭐 냄새가 나고 그러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뭐 변기가 막혔다거나 뭐 이런 거. 변기 막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제가 잘 뚫죠. 네. 제가 집에서 비위가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요. 식사 중에 들으셨던 분들에겐 죄송하고요. 혹시 그렇죠. 조금 약간 불결한 상상을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위생과 관련된 상상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청소에 대한 생각을 좀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음수 버릴 때 배수구 냄새 맡을 때 뭐 이런 거 그때 오히려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감정이 들어요. 하기 싫은데 이걸 해야 되는 그런 게 또 알잖아요. 그래서 며칠 또 방치를 해야 되는 걸 알아. 방치가 돼서 냄새가 조금 더 나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드디어 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싱크 앞에서 비장한 마음으로 이제 옷에 뭐가 튀어도 괜찮은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뭔가 그 배수구를 향해서 내 손을 뻗을 때 그때 느껴지는 어떤 두려움과 긴장감 혹은 뭐 설렘 약간의 어떤 미묘한 이런 감정들이 있어요. 그래요. 이 정도면은 잘 어떻게 또 집안일 얘기까지 했네요. 명절을 지났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 한번 해주셔야죠. 이브님이 온다고 또 청소를 또 일주일 만에 또 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왔던 녹음실 중에서 가장 지금 깔끔한 현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예. 평가하지 마시고요. 느꼈습니다. 특별히 평가를 그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 진짜 리얼의 상태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더한 상태도 봤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보다는 뭐 그때는 이제 또 몸이 안 좋을 때고. 그걸 또 비난으로 여기서 더 흐트러진다 해도 크게 제가 또 저기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심하기가 조금 그래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영화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테랑 2죠. 올 추석을 책임졌던 유일한 한국 영화 베테랑 2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손 보고 싶었는데 못 보셨죠 아직? 오늘도 보려면 볼 수 있는데 너무 무리를 해야 돼서. 그렇죠. 시간대가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용산에 11시께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려면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오늘은 이게 또 1시면은 끝나면 1시라서 집에 오는 방법이 좀 그렇죠. 애매해서. 그러니까 일요일 밤에 편성을 한다는 거는 일요일 11시에 편성한다. 보지 말라는 얘기죠. 극장에 그것도 용산에 폐악질이. 하나 놔줬다는 거는 그 큰 용산 상영관에 하나 놔줬다. 그렇죠. 그것도 밤 11시.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들고요. 생각이 듭니다. 장손에 대한 평가가 좋던데. 장손이 굉장히 지금 선전 중에 있어서 그렇죠. 열세를 딛고
또 제가 또 장손 주변에서 또 살았기 때문에 장손에 대한 또 할 말이 많거든요. 근데 장손을 아마 보시게 되면 무조건 방송을 만드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 나는 그냥 예고편만 봐도 이건 내 얘기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요. 로케도 그 경남 그쪽에서 했고. 그래요? 예. 그러면 또 저의 어떤 바이브를 또 경남 바이브 또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봤어요. 봤어요? 예. 저는 보고 그때 톡을 드린 거예요. 그런 거구나. 예, 그때 제가 이 추천 톡을 빌바오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요. 예, 이 영화를 또 껴들었네요. 또 베테랑 2. 예, 장son PPL 아니고요. 얘기해보시고. 저희가 할 영화 베테랑 2입니다. 네네네. 예. 좀 떠들어 보세요. 저는 과자 좀 먹겠습니다. 예. 네. 베테랑 2 2024년 9월 13일에 개봉한 한국 영화고요. 맛있네. 특이하게 금요일에 개봉을 했어요. 요새 몇몇 영화들이 금요일에 개봉을 하더라고요. 류승환 감독의 13번째 장편 영화고요. 2015년에 나왔던 베테랑의 9년 만에 후속작이 되겠습니다. 주연 배우는 이제 황정민이 서도철 캐릭터로 1편에 이어서 출연을 하게 되고요.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로 박선우 형사로 정혜인 배우가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1편에서 황정민과 함께 광역수사대를 이끌었던 오달수, 장윤주, 오대환, 김시우 배우가 똑같은 역할로 출연을 하고요. 이번 작품에서는 권혜요 배우가 이제 경찰청의 강력범죄 수사대장으로 1편의 천호진 캐릭터와 포지션이 비슷하게 출연을 하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항상 그거 있죠. 이 팀에 항상 그 상부를 맡고 있는. 네네. 1탄에서는 이제 천호진, 극한 직업에는 이제 그 누구죠? 김의성. 여기서는 권혜요. 예. 또 있어요. 또 이렇게 항상 경찰 영화는 그렇죠. 항상 들이받고 싶어하는 주인공과 그걸 만류하는 팀장이 있고, 그다음에 팀장이 이제 두려워하는 보스가 항상 있는데, 그 갈등 상황이 항상 나오죠. 이제 범죄도시에는 정인기 씨가 있고. 그러네. 예. 그렇죠. 그분의 또 표정이 또 기억이 나네. 항상 그 후배들이 막 뻘짓하면 당황해하면서 수습해하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클리셰야. 그러니까 주인공 위에 팀장. 근데 팀장이 권위가 별로 없고. 그쵸. 주인공한테 약간 형님 소리 들으면서 이제 약간 주인공 서포트하는 역할만 하고. 근데 그걸 주지는 보스가 항상 있고. 그렇죠. 뭐 한국만의 클리셰는 또 아니기도 해서 사실 2000년대 그 경찰 오락 블록버스터에 해당하는 할리우드 영화들 보면 또 그 거침없는 형사가 있고 수습하는 형사가 있고 또 그들을 막아주는 또 상부가 있고요. 이게 되게 오래된 구조 같아요. 우리 막내 칼친놈 새끼 누구야 이러면서 그래서 영화가 바뀌죠. 그 서장이나 뭐 그쯤 되는 분들이 분노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전기가 되는 그런 게 있죠. 가끔 그 위에 또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최상 더 높으신 분. 청장이 등장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베테랑 2에서도 뭐 잠깐 등장을 했죠. 나오죠. 그리고 쿠키에도 나오시고. 1편에서 황정민을 도왔던 기자로 출연한 신승환 배우가 이번에는 정의부장 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박승환이라는 인물로 연이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하지만 되게 중요한 배역으로 이제 민강훈 역할의 안보현 씨도 출연을 합니다. 정만식 배우를 빼놨네요. 정만식 배우도 출연을 하죠. 전서구라고 이제 1편에서 그 조태호의 돈을 삥땅 쳐서 이제 정홍인과 조태호를 만나게 했던. 맞아. 근데 그 인물이 이제 2편에서 또 다른 사건 사고를 저질러서 이제 어떻게 또 사건이 또 만들어지는 그 역할로 출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과 주변 팀은 당연히 또 나올 게 예상이 됐는데 이런 어떤 빌런이라고 할까? 이분들도 또 나오면서 근데 이게 1편하고 연결고리가 이렇게 만든다는 게 참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등장인물 배치가 신선했고요. 또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떤 교수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이 한국에서 그동안 벌어지지 않았던 연쇄살인이라는 것을 포착을 하게 됩니다. 뭐 2009년 이후로 없었다 얘기하죠. 강호순이 마지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연쇄살인의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되게 살인 동기를 좀 그럴듯하게 앞세우면서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을 죽일 거다 예고도 하고 이러면서 아주 대담한 행각으로 살인을 전개해 나가는데 서도철이 이 살인범에 대한 움직임을 포착을 해서
동료들과 함께 수사에 나서기로 합니다. 이제 한편 그 정만식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유튜버들이나 시민들한테 대응하는 젊은 형사를 서도철이 보게 되는데요. 이 형사가 이제 정혜인이 맡은 박선우입니다. 그래서 박선우가 이 수사대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후의 사건들이 서도철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과연 어떤 방향일지는 극장에 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약간 일요일 오후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출발 비디오 여행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출발 비디오 여행 좀 보나요? 예전엔 봤는데 지금은 오히려 보는 게 영화의 재미가 좀 반감돼서 왜냐면 기승전까지를 거의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 결말편 영화 유튜버들의 선조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내가 영화를 따라가는 재미가 없구나를 느끼고서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뭔가 컨텐츠를 쉽게 볼 수 없었던 학창 시절엔 많이 봤죠. 그 TV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보를 모을 때, 그렇죠. 그때 참 재밌었어요. 그때 뭐 보던 영화를 볼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다이제스트로 1시간 안에 여러 편의 영화를. 저는 그 미라 원을 요약해주는 걸 이렇게 기억에 조작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미라 원 자체가 재밌기도 하고 재밌었죠. 그래요. 미라 원 제 비디오 시대에 또 제가 인상적으로 꼽는 작품. 저는 극장에서 봤습니다. 극장에서 봤어요. 네. 그 약간 여름에 아마 개봉을 했을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 곰팡내 나는 이제 지금은 극장들이 에어컨 냉방 시설이 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데 그때는 어디 시설에 한 대, 두 대 막 이렇게 스탠딩으로 에어컨이 스탠딩 에어컨이 있던 시절. 지금은 공조 시스템이 아니고. 네네. 그래서 되게 좀 청소도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막 담배 피지 말아야 담배 피는 아저씨들. 그때도 있었죠. 이럴 때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상영관 특유의 그 꾸렁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가득했던 시절이라 그 냄새와 함께 영화가 기억이 나네요. 밤에 봤었는데. 그래요. 넘어가서 간단하게 어떻게 봤는지. 어떻게 봤습니까? 재미로 치면 1편이 더 재밌었어요. 재미로 치면 그렇죠. 쾌감이 더 있죠. 시원시원하죠. 그러니까 류승환 감독이 어찌됐든 베테랑으로 가장 큰 성공을 거뒀지만 뭔가 마음에 많이 찝찝함이 남아 계셨던 게 아닌가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베테랑을 보신 분들은 이제 류승환의 제일 유명한 작품이 베테랑이니까 류승환의 스타일이 베테랑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쵸. 베테랑은 류승환 작품 중에서 가장 이질적인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일 밝은 작품이죠. 항상 류승환 감독 약간 어둡고 쿰쿰한 구석을 숨기지 않는 사람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한 구도로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 아닌데 이제 여러 좀 그 전작이 부당거래 베를린을 만들고 힘들어서 만든 작품이 베테랑이라서 되게 단순한 플롯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터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경찰 오락 액션물의 상징처럼 돼버렸잖아요. 그쵸. 또 1000만이 넘어버렸으니까. 네네. 근데 이 편을 만들 때 이미 그런 류의 비슷한 작품들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궁금했었는데 류승환다운 선택을 하긴 했다. 그래서 보고 나와서 1편만큼의 쾌감은 없었지만 정말 이제 류승환 영화를 보고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좀 찝찝하고 어딘가 모르게 여운이 있고 물론 사건이 해결이 됐지만 뭔가 끝나지 않은 듯한 느낌. 그쵸. 부당거래 맛이랄까? 뭐 그런 느낌이었죠. 다만 이제 그 베테랑의 어떤 기본적인 구성을 완전히 비껴나가면서 만들진 않아서 그 두 개의 어떤 이질적인 느낌이 잘 결합되진 않은 것 같다. 좀 튀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죠. 그 베테랑 2에 보면은 앞뒤로 이제 그 유쾌하거나 훈훈한 장면을 이제 좀 붙여놔갖고 저게 맞나 싶긴 하죠. 그런 게 있죠. 네. 뭐 비슷한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봤을 때는 이해가 잘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뭔가 할 말이 있긴 하구나 생각이 들어서 실망하진 않았어요. 분명히 1편과는 다르게 가겠구나는 느낌이 의도는 확실히 1편이랑 다르다는 건 알았고
그러면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를 던지는 쪽으로 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쉽게 와닿질 않아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정확한 빌런을 찝지 않았기 때문에 1편과는 다르게 그렇죠. 그래서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근데 그걸 두 번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좀 어렵게 해놔서 약간 개념에 대한 얘기거나 아니면 추상적인 어떤 집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에서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빌런 하나 찍어놓고 조져버리면 되는데 조테오를 조지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조테오가 상징하는 어떤 뭐 집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캐릭터 하나를 일단 향해서 뭔가를 어떤 풀어가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이제 이해가 편한데 사실은 이제 조테오 때려잡고 와 이겼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조테오가 그쵸. 상징하는 재벌 집단에 대한 어떤 오만함을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눈앞에 타겟으로 한 명이 있어야 되죠. 우상이 한 명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편 같은 경우는 그런 우상이 누군지 잘 모르겠고 그 우상들의 후보들로 몇 명이 뜨는데 걔한테 집중을 해서 메시지를 풀어보면 안 풀려. 그래서 좀 어려운 그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구나. 그것도 이해가 되고 그런 뭐 어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이 그러니까 1편을 기대했다면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유승환 선생님이 이제 또 어려운 길을 한번 간다. 네. 생각도 좀 dak하게 갈 때도 됐다. 라는 생각. 모가디슈나 밀스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유쾌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심각한 얘기 안 하잖아요. 모가디슈의 어떤 뭐 생각해 볼 거리가 물론 메시지는 있지만 뭐 그렇게 막 받아들이기 어려운 메시지를 던지진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있고 밀수 자체도 사실 뭐 그냥 어떤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의 촌극 같은 거지 뭐 특별히 뭐 메시지를 던지거나 이러진 않죠. 물론 재밌는 이야기지만 근데 베테랑 2는 오랜만에 유승환 감독 특유의 어떤 고발적 성격이 나 할 좀 말 강해진 있어 하고 하는 그 분위기가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정인 캐스팅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이래서 캐스팅을 했구나도 정말 납득을 좋은 하게 낙점이었어요. 예. 정혜인도 좋은 선택했고. 네네. 그러니까 정혜인 얘기는 또 뒤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베테랑 1과 달라진 분위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뭐 앞에 좀 나왔지만 얘기를 또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주제가 다소 무거워지고 잔혹성도 많이 증가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의도가 담겼다고 봐요. 네. 왜냐면 이거를 베테랑 1처럼 유쾌하게 풀고 막 그러니까 황정민이 막 부산항에서 막 그래서 막 그 초반에 막 러시아 갱든 상대로 막 에어건 쏘면서 막 이렇게 유쾌하게는 안 간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편에서 다뤄지는 소재 자체가 이미 소동극으로 풀어낼 수 없는 범위여서 네. 1편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없었긴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프닝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 아닌가 싶고요. 1편과의 어떤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2편 오프닝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질적이다. 저거 너무 좀 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게 진짜 1편의 쿠키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1편의 쿠키라니 무슨 2편의 오프닝이 그러니까 2편의 오프닝이 주부도박단 잡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1편도 주부도박단 1편에서 이제 그 조테오를 잡기 위한 명목이 주부도박단 잡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편의 어떻게 보면 류승환의 낚시일 수도 있는데 그 1편의 분위기가 이어지는 유일한 장면이 그 주부도박단 검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편의 분위기는 여기까지이고 진짜 시작은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해치의 그 살해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오프닝까지가 사실은 1편을 사랑해주신 분들에 대한 선물이다. 그리고 이제 1편의 분위기는 2편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를 보여준 그런 배치가 아니었나 싶었어요. 저는 아무튼 그래서 저도 동의하고 1편을 기대하고 온 사람들을 위한 어떤 선물 같이 이렇게 베테랑 이렇게 시작합니다. 재밌죠? 이렇게 생각하네. 근데 위험한 선택이라고는 봤어요. 저도. 오 진짜 이분이 어려운 길을 가시려는구나. 왜냐면 유쾌한 장면이 딱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장면이 이제 그 교수님을 옥상에서 이제 죽이는 장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톤이 확 내려가는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또 어려운 길을 가는구나. 본인이 그 교수가 죽는 장면까지 인트로로까지 딱 치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쵸. 몰입도를 확 그러니까
그 낙차를 활용해서 그렇죠. 뭐야 갑자기 이게 관객에게 물음표를 던짐으로써 오히려 집중을 하게 만드는 좋은 인트로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온 해치 테마도 되게 좋았고요. 뭔가 타락한 악마를 표현한 듯한 그 해치 OST가 그 장면의 분위기랑 너무 잘 맞아서. 해치라는 네이밍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발음상 딱딱 꽂히는 발음이잖아. 그렇죠. 해치라는 게 다른 단어랑 뭐 헷갈리는 단어도 아니고, 근데 잘 들리죠. 그럼 또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또 단어의 뜻이 또 원래 어원이 또 있고 해서 그랑 또 맞고, 뭐 그게 뭐 악을 쫓는 뭐 그런 그렇죠. 사자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약간의 언어 유희도 있어서 해친다의 느낌도 좀 주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의도한 게 아닌가. 저는 저를 해치라고 한 적 없는데요라고 하는 게 미묘한 언어 유희 같기도 그러네요. 해서. 예. 네네네네. 그러네요. 네. 그런 게 또 되게 있었구나. 사실 이런 거 짓기가 진짜 어려운데 이제 이런 데서 좀 감독의 역량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쵸. 싶어요. 정말 시나리오를 갈고 닦는 느낌이 항상 나잖아요. 유승환의 시나리오는. 네. 그런 것도 있겠네요. 네. 그렇고 그다음에 코믹 요소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떨어졌죠. 특히나 이제 코믹 요소를 주로 담당했던 어떤 팀원들과의 케미. 그러니까 1편에 예를 들면 사실 최단실 에피소드 거기 사실 그 웃기려고 넣은 거잖아요. 그쵸. 사실 안 그래도 되죠. 그냥 밥 먹으면서 얘기해도 되는 건데 굳이 최단실에 가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오대환 캐릭터가 왕영사 캐릭터가 이제 거기서 또 약간 우둔한 그 캐릭터를 활용해서 좀 웃기는 거 좀 넣고 이렇게 하는. 근데 그런 장면들이 이제 서비스로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 있죠. 거의 없죠. 네. 그러다 보니 그 1편에 비해서 그 경찰서 식구들의 비중이나 어떤 임팩트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점은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장윤주를 활용한 어떤 웃기는 장면도 사실은 그냥 그 발차기 삑사리 정도밖에 없고. 네. 1편에 그 등장할 때 우와 씨 장윤주가 저기서 왜 나와? 하는데 그쵸. 그 핑크 추리닝이 너무 또 그 캐릭터랑 잘 맞으니까 재밌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 코믹 요소 많이 줄어들었죠. 뭐 그 와이프와의 티키타카 이런 것도 많이 없애고 그냥 현실 부부의 어떤 그렇죠. 조금 더 진지해졌죠. 그 파트도. 예. 그래서 이게 선택의 원인이 있는 거죠. 이렇게 다크하게 몰아간 이유는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 하고 싶은 말의 메시지가 어두운 배경을 지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메시지니까. 그렇죠. 그런 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아이러니를 꼭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려면 정말 어쩔 수 없이 톤을 이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어떤 가볍게 볼 수만은 없는 게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또 누군가가 또 피해자로 계속 뭔가 고통을 겪고 뭐 이런 어떤 현상, ING 현상이니까 맞습니다. 1편의 톤으로만 하기에는 쉽지 않았겠다. 근데 대신에 이제 상업 영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용기긴 하죠. 그렇죠. 예, 분명히 성공 공식을 알면서도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게. 그럼요. 예. 그러니까 뭐 그 베테랑 이후에 나왔던 경찰 영화들이 이제 극한 직업, 네. 그다음에 범죄 도시. 근데 이게 극한 직업도 1,400만 정도 되고, 그렇죠. 범죄 도시는 이제 통합 4천만 이렇게 되죠. 그렇죠. 세 편이 4천만을 찍어서. 그러니까 원까지 포함하면 뭐 4,500 이렇게 되죠. 그러네. 그러니까 1, 2, 3, 4편이 1,000만을 한 200만, 100, 300만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다 합치면은 이제 뭐 5천만 이렇게 되는 텐데 그거를 또 하면 이제 사실은 베테랑이 원조인데 그게 그 영화들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 그렇죠. 이미 체인점들까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내가 본점이 2호점 낸다고 해서 큰 임팩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네. 레시피를 바꿔야지. 예. 그리고 저는 애초에 근데 베테랑 1은 유쾌하지 않았냐라는 것도 사실 영화를 잘못 봤다고 생각하는 게 베테랑 1은 유쾌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렇죠. 지적을 정확하게 해냈거든요. 그 베테랑 1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돈 많은 걸 지적하자는 것도 아니었어요. 너네가 권력을 갖고 있는 걸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왜 단순한 어떤 사과하면 끝날 문제를 왜 사과하지 않느냐를 지적하는 거였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조태호를 때려잡는 것도 걔가 돈을 많이 받는 것 대한 그러니까 뭐 재벌이어서 분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재벌인데 왜 재벌이라고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분노였어서. 그렇죠.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건 사실
생각보다 잘 안 와닿는 그리고 그런 거 워낙 아닐까 빌런들이 싶어요. 좀 세게 보여서 그런 메시지들이 좀 희석되는 측면이 있었죠. 뭐 조태호도 있었지만 그 중간 보스로 유해진 최대용 상무도 네네. 만만치 않은 잔혹함을 보여줘서 그렇죠. 네. 사람을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악의 축을 딱 그 신진물산이라고 하는 가상의 그룹에 집중을 시켰기 때문에 좀 어떤 전체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에도 그거를 이제 관객들이 막 바로 와닿지는 않게 맞아요. 만든 지점이 있는데 이 편은 이제 그런 것들을 희석시키고 오히려 이제 어떤 전체적인 메시지를 좀 더 강조한 그렇죠. 약간 구조로 접근하죠. 네네. 이 사회적인 악이 발생하는 한 명의 그러니까 1편에 발생하는 악 같은 경우는 약간 조태호와 최대웅과 그다음에 조태호 아버지 네. 그 세 명이 만들어내는 어떤 저 사람의 인성의 문제에서 발생되는 문제처럼 볼 수 있게 나오는데 이제 2편에 나오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딱 어떤 사람한테 그쵸. 막 가장 강하게 돌릴 수 없게끔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선우, 정의부장, 정만식 뭐 이런 데 잡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닌 그렇죠. 걸 설명하고 있죠. 수많은 문제 덩어리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맞아요. 네, 뭐 그래서 아이러니를 지적하려고 지적을 하는데 좀 더 집중하기로 한 것 같고 네네. 그래서 뭐 톤을 많이 다운시키고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톤이 되게 어둡고 액션은 더 잔혹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명절에 개봉할 영화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나 보면서. 베테랑의 이름값을 생각하면 그렇죠. 명절에 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감독은 겨울 개봉을 원했었는데 겨울 맛이죠. 네, 겨울에 봐야 이 영화는 어울린다라고 해서 올 겨울에 하겠구나 했는데 지금 맞아. 생각보다 대봉이 당겨진 것 같은데. 지금 CJ가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 네. 그리고 제가 처음 베테랑 2 나온다고 했을 때도 12월 이렇게 봤던 거 네네. 같거든요. 그 밀수 때 아마 겨울에 낼 거라고 그랬었는데 영화사 맞아. 사정이 좋지 땡긴 않아서 것 같더라고요. 땡긴 것 같아요. 그래. 근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를 뭐 현실 아이러니를 지적을 하는데 이제 뭐 이게 조두순 사건 때 많이 그쵸. 나왔던.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 죄를 짓고 나왔는데 국민이 느끼는 감정과는 너무 형량이 차이가 있어서 일찍 세상에 나왔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의 분노가 있으니까 그걸 해코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당한 방법이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경찰이 죄 지은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 그래 지적하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게 뭐 그러니까 이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다뤄진 얘기긴 하죠. 뭐 국민 사형 집행 투표인가? 뭐 그런 작품도 있었고. 네, 그런 드라마도 있었고. 최근에 또 뭐 노웨이 아웃이라고. 그 디즈니 플러스가 거기 나온 것도 있고 뭐 그 전에도 또 있고. 비질란테도 있었고. 비질란테도 있고. 이런 게 사실 많이 나와서 이걸 유승환이 또 얘기하나?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또 사적 제재 얘기도 사실은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막 최근 한 5년 사이에 많이 이슈가 돼서 뭐 소년 심판도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런 거에 막 그러니까 이 사법제도가 풀어내지 못하는 사법제도가 국민이 느끼는 감정이 한참 모자라는 이 것 때문에 발생하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게 사실 짜릿해 보이는 주제라서 워낙 많은 작품들이 나온 거긴 했어요. 그렇죠. 사실 이 사적 제재가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해답을 얘기하는 건 너무 좀 흔한 소재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너무 답이 뻔해요, 사실. 사적 제재하면 안 되죠. 근데 오히려 작품들은 그런 말을 잘 안 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베테랑 2가 취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소신 있게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적 제재라고 하는 것의 명과암을 다 보여주는 편이어서. 그죠. 네. 사실 다른 작품들은 사실 사적 제재를 해서 속이 시원한. 네, 되게 통렬한 느낌을 주는데 여기에서는 그 어떤 사적 제재라고 하는 것이 절대 카타르시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작품들은 사적 제재에 대한 태도를 이제 약간 분풀이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 그것도 이해가 되죠. 어차피 창작물이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는 사실 사적 제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뭐 일종의 해소가 되는 거고 오히려 현실에서 사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에게 김을 빼주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쁘다. 그럼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이제 현실에 가장 가깝게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하면 베테랑 2의 태도가 가장 그래도 좀 너무 사람들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느낌의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는 측면에서 베테랑 2가 네. 그죠. 네. 한쪽이 옳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적 제재를 원하는 심리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서도철이나 어떤 다른 캐릭터를 통해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 다 더 때려버리지 그랬냐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단호하게 영화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다른 창작물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래도 성숙한 태도가 아닐까. 한층 진보한 태도죠. 네.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게 맞는 얘기인데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어서 좀 뭔가 성가시다고 해야 되나? 뭔가 좀 꺼림칙한 느낌이 있잖아요. 나는 이거 되게 시원한 느낌 받으려고 하는데 네. 생각보다 안 시원하네. 그렇죠. 예. 나는 진짜 이가 시릴 정도로 시원한 음료수라고 기대했는데 마셔보니까 좀 미지근해. 진짜 약간 쌍화차야. 그 정도는 아니지. 아예 반대잖아요. 쌍화차는. 약간 구수한 느낌이 있어 뭔가. 미지근한 느낌인 거지. 네. 그래서 이게 뭐야? 쉬보이 뭐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일단 뭐 사적 제재에 대한 주제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해치의 폭력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정당하게끔 만들다가 이제 확 틀어버리죠. 그렇죠. 얘가 알고 보니까 정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살인의 미친놈이었다라고 만들어 버리죠. 그래요. 뭐 사적 제재 뭐 여러 이미 틀렸음이 수없이 검증된 거고 사적 제재를 폐지하는 과정이 사실 이제 사회 제도의 발전의 방향이라서 사적 제재가 진짜 수많은 뭐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중세에는 마녀 사냥이 있었고 그렇죠. 마녀 사냥이 사적 제재 대표적인 사례인데 왜 폐지가 됐느냐 하면 여론 재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였고 그러니까 특별한 근거 없이 유언비어로 형성된 여론이 정의인 듯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그럼 억울한 사람을 정당한 증거나 재판이나 과정 없이 수많은 죽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마녀 사냥 같은 건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깨닫고 이제 안 하기 시작한 거고 또 다른 사례가 결투가 있는데 결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사람이 우리 둘이 뭐 법적 이런 거 안 받고 결투하겠어 하면은 이제 하는 거예요. 라스트 듀얼이나 뭐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결투도 사실은 보면은 그냥 두 사람의 물리적인 어떤 결투가 마치 이제 그 논리적인 어떤 정당성으로 이어지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뭐 딱히 수사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통용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뭐 수사 방법이 좀 개선이 되고 또 어떤 논리적인 것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많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뭐 합리성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결투가 이제 폐지가 된 건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마녀 사냥이나 결투처럼 이렇게 여론 재판 하지 말고 그다음에 힘싸움 하지 마라. 우리 그 대신에 법과 제도 그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수기한 다음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정당하게 내리고 얼마나 옳았는지 얼마나 그렀는지를 따져서 형벌을 내리자. 그렇게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방향인데 역행하고 있는 거라서 당연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근데 사적 제재를 하면 좀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댓글 같은 거 보면 저런 새끼야 저거 누가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오죠. 이제 그런 그 분들의 심리를 보고 만들어진 영화가 악마를 보았다인데 정작 사람들은 악마를 보았다에 그렇게 열광하지 않았던 걸 보면 또 뭐랄까 사적 제재에 대한 목소리가 어떤 특정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도 해보게 돼요. 또 그러니까 사적 제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실제적으로는 많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자극적이니까. 그렇죠. 자극적이긴 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근데 이제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제도나 절차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사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그렇죠. 네. 대부분 근데 제도에 순응적이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고. 저는 그 좋은 그 사례가 나왔다고 하나 생각했는데 뭐냐면 이제 한문철 TV 이런 거 보면 이제 보면은 이제 뭐 교통의 빌런들이 나오고 사실은 그 빌런을 욕하는 구조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영상들이. 그럼 거기에 이제 댓글들 보면 저런 새끼들은 저기 사고 나서 죽어도 싸다 뭐 이런 식의 맞아요. 댓글 많이 나와요. 어차피 그래 잘 죽었. 사실 의도를 그렇게 쓰진
쓰진 않더라도 보면 그래. 아유 저런 새끼들 죽어도 싸지. 이런 식의 그쵸. 의도가 거기서 느껴지는. 무단횡단을 했는데 어떻게 뭐 사고가 안 나고 그쵸, 백이겠어. 뭐 이런. 물론 근데 그 사람이 잘못을 하는 건 맞지만 죽어 마땅할 정도는 아닌데 그렇죠. 그냥 교통법규 위반인데 물론 뭐 그 교통법규 위반이 중대하면 억울한 사람의 죽음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영상을 본 그 사람이 저 사람 죽어도 싸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 사람이 입은 피해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근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사실 없는데 근데 그런 어떤 타겟이 그런 심리가 펼쳐질 수 있는 장이 되죠. 그런 한문철 TV의 영상들이 물론 원래의 의도는 이런 교통사고의 유형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영상이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유통이 되는 건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실 좀 그런 장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한문철 TV 영상을 얘기했지만 그런 한문철 TV와 비슷한 어떤 결을 같이 하는 영상들의 사례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베테랑 2에서. 그러니까 해치가 하는 짓거리가 사실 그런 것들이죠. 해치가 이제 영상 찍을 때 만드는 그런 영상들이 사실은 그런 영상들인 거죠. 정의 부장이 만드는 영상들이 사실 그런 영상들이. 그러니까 정의 부장을 보면서 저 약간 카라큘라 닮았네. 그런 느낌. 메카 유튜버. 네. 심지어 그 배우분도 카라큘라 그 TV 그 운영자랑 너무 생김새가 비슷해서. 닮았네요. 네. 카라큘라를 생각하진 않았는데. 물론 뭐 특정한 건 아니고 일단 뭐 인물들을 좀 계승하는 과정에서 뽑으신 거겠습니다만. 예. 이미 베테랑 1에 그니까요. 나왔으니까. 네. 원에 나왔던 인물을 이제 2에 입히는 과정에서 그분을 연이어 캐스팅한 거라 뭐 누굴 겨냥하고 캐스팅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래요. 네, 뭐 이런 거를 했던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해치를 맡았던 정혜인의 마스크가 상당히 저는 좋았습니다. 잘 고른 것 같아요. 저는 네, 여기까지 베테랑 2의 1부였고요. 2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